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 방통, 토크라마 세상을 바꾸는 선거 이야기 진행을 맡은 오동진입니다. 네, 배정선입니다. 막 설렙니다. 첫 시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원래 선거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거고, 자, 저희가 오늘 첫 게스트 모셨는데 네. 제가 이분 오시는 순간 실수했다, 네.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비정상회담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네. 분이죠. 로빈 데이아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원샷으로 딱 그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네. 저희 얘기를 아마 실감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 사실 오늘 되게 떨려요. 네. 선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좀 어려운 말, 전문적인 말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진짜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아들어야 되니까. 알랑들롱을 능가하는 그렇지, 맞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 젊었을 때 알랑드롱. 젊었을 때 알랑들롱이고. 감사합니다. 되게 큰 칭찬이에요. 프랑스 사람한테 그런 칭찬을 하면은 네. 되게 큰 칭찬을 해요. 예. 알랑들롱.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분위기로 선거 얘기 좀 딱딱하잖아요. 네. 딱딱하지 않게. 도대체 프랑스 선거에서 어떻게 해서 마크롱이 이겼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도 굉장히 이번에 중요했기 때문에 그 프랑스 선거하고 함께 했던 또 미국 선거도, 트럼프 선거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로빈 씨는 그런 한국에 있을 때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여기서 했어요? 네네, 했었죠. 부재자 선거를 해요? 네네네. 해외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그냥 대사관에 가서 그냥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이 투표는 위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민주주의의 이 권리를 위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재 정부 시절에는 이제 좀 그러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의혹이 많았던 선거들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숨을 곳이 없는 투명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만큼은 뭐 이제 어느 선진 국가에서 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거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통, 방통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좀 잘 모르겠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소 아닙니다. 네. 소통. 방통. 그만큼 이게 소통되는 것, 또 방통하다는 것은 또 그만큼 또 우리가 이 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근데 이제 아니겠습니까? 나도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원래 그런 말이 있었던가 우리나라가?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허. 선거라는 것을 너무 무겁게 다뤄왔지만 이제 정말 선거도 축제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난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이 39세 프랑스라고 하는 위대한 국가 아닙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선거야말로 위대하다. 선거가 역사를 만든다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 작가가 네. 소통 방통이라고 이제 지을 때는 명확한 의미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소통을 방송 토론을 한다. 네. 그래서 소통 방통이에요. 알겠습니다. 비웃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괜찮은데 소통을 방송 네. 토론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네. 이걸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거 이 토론도 중요하잖아요. 방송 토론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토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토론을 통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 대통령인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방송 토론이 중요합니다.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중요한 선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일단 87년이 굉장히 중요했죠, 우리나라가. 중요합니다. 예. 그때 이제 직선제 개헌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할 때도 한국이란 나라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87년도에 직선제 개헌으로 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됐다. 그 이전엔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체육관에서 선거가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지금도 살아계신 네. 뭐 몇몇 대통령들이 이제 체육관에서 뽑혔죠. 그러니까 87년 직선제 개헌 통해서 88년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92년에 문민정부 들어서고 97년에 사실은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정권 이루어진 교체. 것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점의 선거가 될 것 같아요. 특정 지역의 기득권이 아닌 그래서 지역 감정으로 대통령을 가리지 않고 이 지역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을 또 뽑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87년, 뭐 97년 이런 때보다 더 극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죠.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유타 대학의 에리카 체너워스 같은 사람은 3.5%의 법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5%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이
꾸준하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시위를 하면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권을 교체한다 이거. 네, 그럼요. 3점 3.5%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인구가 5천만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3.5%면 뭐 약 180만에서 200만 사이. 사실 한 번에? 180만 명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많은 숫자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다라는 것이 아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연일 CNN에서도 보도를 한 것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단 한 번의 사고가 없을 수 있느냐라고 기적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선거혁명,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럼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럼요. 네. 그때도 그렇게 나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 예, 우크라이나 그렇죠. 오렌지 혁명인데 네. 참 재미있는 게 저는 이 오렌지 혁명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이 아주 유명한 미모의 또 지도자가 여성 지도자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독재 또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이제 정권이 실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이 지역의 오렌지가 유명하거든요. 나는 참 몰랐던 것이 이 과거에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나라들의 과일들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레몬 혁명. 그래서 제가 또 배고픈 이야기를 드리겠네요. 배고프시죠? 네. 여하튼 뭐냐면 그 지역의 공감대,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게 너무나도 대단하다. 우리가 프랑스 그러면 아마 와인 혁명 아닐까. 네. 약간 얘기가 좀 삼천포로 좀 빠진 포도밭, 감이 포도밭. 있지만 어쨌든 삼성포는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어요. 네, 네, 네. 맞아요. 없어졌어요. 그런 감은 있지만 어쨌든 고기도 어쨌든 3.5% 법칙이 적용됐다 이거죠. 네. 3.5가 아니라 3.5%. 3.5%. 되게 큰 차이죠 사실. 그렇죠. 네. 마크롱 이번에 대통령 될 때 그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많이 예전보다 훨씬 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많이 덜어져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마크론은 진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지 되게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저 북부 아미행 출신이에요? 네, 아면 거기가 어떤데요? 되게 좀 큰 도시이긴 한데 약간 대구 정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구. 대구, 대전 그 정도, 대구, 대전. 네. 그 정도일 것 같고 금수저예요. 금수저예요. 네, 부모님은 다 의사님인데 아하. 네,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의사님들 그래서 금수저인데 가족은 형제도 다 의사 쪽으로 다 갔었고 진짜 금수저구나. 완전 금수저. 예. 예, 되게 엘리트예요. 완전 엘리트예요. 예, 금융도 갔었고 은행도 일했었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 저 서민들의 삶이나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의 삶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그런 돼. 비판을 많이 그렇죠. 네. 받았어요. 그 옛날로 얘기하면 사르코지는 좀 아마 서민적이죠. 서민적이었던 사르코지는.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그쪽이 약간 우파였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북부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그 폭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실 사르코지가 그거를 진압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비판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진압에 앞장섰다 뭐 이런 식의 맞아요. 비판도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마크롱은 금수저 출신이어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프랑스의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서민의 삶을 잘 이해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람 많이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많이 아직은. 프랑스 대통령 선거도 이번에 보면 투표율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거는 오히려 직전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율이 더 높았다는 것도 저는 정말 주목할 만한 예, 일이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인데 근데 궁금한 게 로비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마카롱은 아는데 마크롱은 모르겠거든요. 네. 뭐 일단 많은 사람들은 되게 놀랐죠. 어떻게 2014년, 13년부터 정부에 들어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예 몰랐었거든요. 마크롱을 네, 마크롱 아예 원래는 정치 안 했던 아예 사람이에요. 존재를 몰랐어요. 네, 아하. 원래 그 금융 그러니까 은행 그렇죠, 쪽에서는 그렇죠. 투자했는 로차일드. 근데 올랑드 정부에서 뭔가 맡았었잖아요. 프랑스 올란드 대통령이 불렀었어요. 그때 정부에 좀 그
돌아오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정부의 무슨 무슨 책임자로 불렀죠. 그래서 한 3, 4년 정보에 일하다가 갑자기 선거 때 다른 그 직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언론에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점점 그 선거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차 때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는 2차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1위 한 25% 정도 1위 됐었고, 그리고 2차 때는 르펜 이겼어. 한 66%로 이렇게 이겼거든요. 되게 완전 큰 빅토리 성공이었죠.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프랑스 선거를 늘 걱정하는 게 마린 르펜 같이 이제 이른바 극우적이죠. 저쪽 오른쪽에 한참 가 있는 이런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좀 안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정서적인 것도 있어요. 프랑스가 극우적으로 가면 안 된다. 계속 그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매번 울트라 반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선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좀 많이 떨어지지 근데 않을까 로빈 그것도 싶은데. 어떻게 보면 좀 차선을 뽑는 그럼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궁금한 것이 프랑스 같은 그 발전된 나라가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건 사실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되게 큰 근데 문제죠. 네. 이번에도 보면은 역대 대통령 사르코지도 그렇고 올랑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감이 커지다 보니까 잘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덜컹 선택을 해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저는 제가 만약 프랑스 사람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정치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처음이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거 때 르펜 아버지 때부터 2차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르펜 반대하기 위해서 시라크 뽑았어요. 그때 80%로 되게 아주 어마어마하죠. 80%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라크 그렇게 뽑지를 않고 싶은데 대안이 없다. 그쵸.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무 백지 사람들이 투표. 뽑진 않고 그냥 기권. 뽑는 거. 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하여튼 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저쪽 그 국민전선이 정권을 잡았으면 정말 유럽의 판도가 굉장히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크로 일단 젊고 네. 표로 보면 그 마크롱을 뽑은 표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이랑도 많이 되게 젊은 이미지 그걸로 많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약간 저는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문제, 지식 문제나 그런 걸 되게 잘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통이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브리지트 트로네가 24살 차이니까 아마 요것도 선거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그런 차이 나는 후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난 짐작을 못 하겠는데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게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반대쪽에 어떤 사람이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뭐 자유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해라. 오히려 더 많이 좋아졌어요. 그 플러스 알파는 됐어요. 네. 그리고 그게 프랑스적이에요. 사실은 그게 다른 나라도 잘 안 돼. 저는 마크롱 대통령을 보면서 부인과의 관계가 우리가 예전에 프랑스 영화 중에서 개인 교수.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성숙된 남성으로 키워가는 그 역할을 부인이 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마크롱 대통령의 표현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약간 정치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영향을 많이 줬겠죠. 네. 로빈 그래서 궁금한데 이번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신의 이 마크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TV 토론을 많이 봤을 거잖아요. 혹시 보셨다면은 뭔가 마크롱만의 이 토론의 매력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네. 제가 방송 토론 다 봤어요. 글쎄요,
시술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시술을 다 인정하고 다시 언론에서는 TV에서 나올 때마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되게 열정적 있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젊은 사람들한테 좀 그 노력을, 그 마음을 좀 통하지 않았었냐 싶네요.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한 거야. 네. 그리고 중요한 거죠. 내가 봤을 때 캠프에 마크롱 캠프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요거 바로 인정하고 가야 된다. 뭐 이거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역할을 아마 트루로 내가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저는 참 이 마크롱 대통령이 대단하다는 것이 장관직을 하다가 이제 물러나고 난 이후에 중도 신당인 앙마르슈를 앙마르슈. 이제 당을 만들어서 가는데 발음 맞아요, 앙마르슈?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앙 또안 돼. 오케이. 앙마르슈. 네. 오케이. 네. 근데 의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를 했고요. 총선에서 수많은 의석을 이제 차지해서 가반 이제 여당이 됐는데 저는 큰 힘이 말씀하신 대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프랑스 정치에서 배워야 될 것은 다양성, 똘레랑스. 그러니까 토레랑스. 네. 네네. 오. 저는 이게 이 요 발음 괜찮나 보죠. 네, 발음 되게 괜찮았어요, 방금. 오. 연습 좀 했습니다. 후보자들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도 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치 신인이지만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새로운 어떤 정치 집단이고 정치 정당인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역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기존 정치인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당선이 되고 집권 여당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뭐 똘레랑스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도 요새 이제 테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식 똘레랑스 정치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비판도 좀 있긴 해요. 극우적인 성향이 그렇죠. 강해지고 있으니까. 5년제죠 프랑스 대통령. 네, 5년. 네, 바뀌었어요. 네. 단임제인가요 프랑스가? 프랑스도 중임이 가능합니다. 중임이 가능해요.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네네. 단임제는 두 번 아니고. 할 수 번 네, 할 수 두 있어요.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년까지 하는 거야? 네. 옛날에는 여기는 10년까지 14년. 7년제, 여기 네, 7년제? 옛날에는 7년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드골 때는 7년제. 네. 그건 너무 길다. 그러니까 드골론법 때, 그러니까 아직도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골, 미테랑, 특히 자크 누구. 시락, 네. 예, 이들이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뭐 카리스마가 아니라 얼마만큼 유권자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지켜보죠. 뭐 마크롱 롱하게 갈지 짧게 갈지 마크롱입니다 일단은. 네. 마콩. 네. 마크롱. 마카롱 아니고 네. 마콩. 올랑드가 좀 잘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랑드는 사실 사회주의의 정당의 대표였고, 사실 그 부인인 세골렌 루아얄과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했었던 뭐 당수 부당수 뭐 이런 거였죠. 네. 그 맞아요. 네. 루아얄이 당수고 소셜리스트. 그렇죠. 네. 파트너였죠. 파트너였죠. 동업자.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파트너 남성을 대통령으로 만들기까지 정말 애를 썼었는데 정작 올랑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많았죠. 네. 오토바이를 최악의 탄다든지. 진지율이 됐었죠. 오죽했으면 그게 나왔잖아요. 여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좌파가 좀 분열돼서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랑드 때를 보면 무능했다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런 맞아요. 거죠. 네. 네. 이미지 그래서 그 대통령 중에 제일 진지율을 제일 제약 지지율이 제약이 됐었어요. 뭐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도 네. 지지율은 바닥이었는데 여성들한테는 네. 인기가 근데 또 많았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고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또 대통령으로서의 또 생명도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골 이미지랑 완전 반대죠. 그렇죠. 네. 그 프랑스 투표, 그러니까 선거, 뭐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들을 좀 짚어볼 건 없나요? 저는 이제 프랑스 선거에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결선 투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선 투표. 네, 그래, 나도 네, 네.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결선 투표가 있어야만 또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다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또 탄생할 수가 있는 법이고. 내 생각에는 네. 다당제가 좀 기초가 돼 있으면 그 기초가 튼튼하면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양대 정당 구조가 워낙 뿌리가 깊으면 결선 투표의 어떤 그런 제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우려가 있죠. 이제 왜냐하면은 이합 집산에서 정작 옳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결선 투표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야합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좀 우리가 성숙되면 결선 투표를 하고 있는 프랑스의 제도를 또 받아들일 만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과의 토론보다도 단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때 토론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전 적어도 두 사람만의 토론은 우리가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 그때 큰 영향을 줬어요. 그때 1차랑 2차 그 사이에 일주일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1대1로 토론이 1대1 있어요. 토론. 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마크롱하고 르펜하고. 네. 근데 그때 마크롱 이미지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르펜 완전 떨어졌고 너무 못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약간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마크롱 반대로 되게 좀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로 나와서 오히려 확 더 떴어요. 방송 토론이 진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번 네. 때도 그랬잖아. 그럼요. 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는 우리가 영화도 보면은 이 오케이 목장의 결투 둘이 붙습니다. 5명이 나오면 어디를 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 얘기 좀 하죠. 이제. 네, 미국입니다. 미국이 선거가 좀 복잡해. 그렇죠? 복잡합니다. 이게. 네. 원래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었잖아요. 로빈도 그렇게 봤었죠. 프랑스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어떤 방송에서 라이브로 다 선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뭐 다들 처음 방송 그 시작할 때 다들 뭐 힐러리 클린턴 이길 거라고. 근데 마지막에 트럼프 이겼으니까 다들 표정이 좀 이렇게 되게 바뀌었어요. 표정이. 쇼크였어요. 쇼크였죠. 여론조사, 미국이 유수한 여론조사들이 많은데 그 조사로는 힐러리가 앞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힐러리가 상당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보지 못하는 그런 표도 상당히 많다는 건데 특히 이제 경합주,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경합주에 숨어있는 표를 읽지 못했다. 그게 가장 또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 평상시에도 네. 읽지 못하는 그 좀 습성이 있잖아. 우리 배종찬 씨가. 저는 여론조사. 오동진 씨의 마음을 못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어떻게 유권자의 마음을 다 읽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네, 제 마음을 좀 잘 읽어주세요. 네, 제발 제 마음도 좀 읽어주시고요. 네. 그 미국 선거가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은 200만 표 정도 더 딴 거 아니에요? 전치표는 많았죠. 많았죠. 성자 독식이 되는데 경합주에서 이제 아슬아슬한 그런 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예측이 엇갈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승자 독식을 하면 거기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니까. 다 가져가죠. 한 표만이라도 이겨도 다 가져갑니다. 네. 사실은 좀 바뀔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직접 민주주의가 그러한 방식이 많이 SNS를 통해서 가능해진 시대에 아직도 그 선거인단이라는 제도를 두고 간접 선거 방식을 통해서 사실 표는 더 많이 받았는데 대통령은 되지 못하는. 그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 국민이었으면은 제가 직접 그 뽑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뽑고 싶은데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래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뽑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뽑을 건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실감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엘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대법에 재심해야 된다. 투표를 다시 재검표해야 된다 근데 그랬는데 엘고가 또 반대했죠. 네, 네.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혼란스러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엘고가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또 엘고를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면 미국은 어떻게 돌아갈까? 당신이 발음하는 걸 잘 못 들어 로빈이. 이제 이해가 엘고를 러빈, listen. listen and repeat.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성자 독식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힘든 게 미국이 연방제도잖아요. 각 주의 그 전통적인 투표 제도를 또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미국만의 그 독특한 제도가 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유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한테. 네. 그게 왜 당신들도 그 독특한 제도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조금 뭔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미국은 다른 데보다 더 각 주마다 독립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주가 다 그럼요. 자기 나라인 다 거야. 법도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걸 깰 수는 네. 없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오하이오에 사는 사람들은 오하이오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렇죠. 자기 주가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리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제도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미국 전체 이익도 생각하지만 자기 주의 이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유세를 하면서
오하이오 소위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화려하고 정말 잘 나가는 주였는데 이제 쇠락하는 거죠. 그렇죠. 망해가고 있는 주에 가서 정말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가서 이제 공장 뺏어 오겠다. 이제는 안 된다. 이게 먹힌 거거든요. 그 러스트벨트 그 아래가 이제 뭐 한때 잘 나갔던 이제 자동차 산업 그럼요. 뭐 지역, 디트로이트. 그 디트로이트 뭐, 쪽, 예. 뭐 다치 시티 이런데 이제 다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대체적으로는 와스프들 흔히 얘기하는 미국 아주 전형적인 백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이 중하층으로 전락하면서 트럼프를 다 찍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지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 저는 이 토론도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는 토론에서 마치 힐러리가 잘한 것처럼 평가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방송에 워낙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방송을 너무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면 적어도 지지층들이 원하는 말을 트럼프는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교과서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그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힐러리야말로 말은 뭐 본인이 서민의 어려움을 안다고 그러지만 정말 어른이 돼서 금수저잖아요. 대통령 부인에 국무장관에 상원의원에 이번에 또 대통령까지 그럼 다 가지는 거야. 그런 점들을 트럼프가 잘 이용했다. 예. 잘 이용했죠. 트럼프 지지자가 된 것 같아? 애지. 지지. 왜 그래요? 예. 마크롱랑 트럼프랑 약간 좀 비슷한 점이 있으면 그 상대방이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힐러리가 못했던 그런 엄청 맥락에서. 그거 큰 사건들을 많이 이뤘잖아. FBI랑 그 메일 사건도 있었고 스캔들 엄청 많이 떨어. 마크롱도 그 상대방 중에 뭐 주페 그 되게 큰 사건도 이뤘었고 뭐 르펜도 마크론도 이메일도 있었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엄청 좀 잘 못했기 때문에 또 뭔가 그 나머진 사람들이 좀 더 뛰어 그런 영향을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올라간. 그 트럼프도 그 언론 말고 그 인터넷 통해서 그런 걸 엄청 잘 트위터. 트위터로 네. 엄청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절약이 되게 좀 마인드 잘 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좀 방심한 거죠. 후마 에버딘 사태? 네, 저 아시네요. 네. 후마 에버딘이 누구냐면은 이 힐러리 클린턴이 남편보다도 더 총애하는 새 애가 후마 에버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별로 총애하지 않아요. 안 하죠. 네. 절대 안 하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심지어는 클린턴이 남편이 전화를 해도 후마 에버딘을 잡아서 바꿔줄 정도로 클린턴이 후마 에버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이 후마 에버딘이 거의 이메일 스캔들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뭐 힐러리 클린턴하고 후마 에버딘이 사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입니다. 소문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그것이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미국 대선하고 한국 대선이 그렇게 연동이 돼 있는 거 좀 아세요? 네,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정치 그 전쟁 때부터 그 걱정이에요. 그거는 약간 한국의 연결돼 정치 있어서? 약간 연결돼 있어서 너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해 주니까 정말 좋네. 저희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거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은데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하고의 관계가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대선 과정에 앞으로 한국이 사드를 추가로 더 구매해야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실 또 파장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만큼이나 대선 때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특정 발언을 하면 그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영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처리를 한 셈이죠. 네. 우리나라가 약간 진보적이면 그 미국이 보수적인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공화당이고, 우리가 좀 약간 보수적인 쪽이 나오면 저쪽인 민주당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배종찬 씨가 보기에 싱크로율이 맞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엇갈리는 게 차라리 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차이가 있는 게 낫다.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의 이 한반도 정세에서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합이 맞으면 굉장히 또 화기애애할 수는 있었는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 이렇게 하면 예전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마치 부시의 푸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맞아요. 뭐 기억나요. 아벨을 두고 네. 이제 트럼프의 뭐다. 너무 짝짝꿍이라는 조수다. 이야기가 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런 게 가능한 게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리의 성격이나 집권 여당의 성격이 그냥 미국 대통령의 성향에 맞추어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총리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쉽게. 근데 우리는 국민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로빈에게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영국은 국민이 직접 총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프랑스와 한국은 위대하게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꼭 궁합이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얘기 같은데 그래도 지금처럼 엇갈리는 것보다는 네. 그 약간은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지금은 좀 너무 안 역대 맞는 것 같지 대통령을 않아요? 보면은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가서 방문했을 때 이 골프장 카트를 운전을 했거든요. 네. 누구였죠 그래서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때 아들 부시. 아들 부시. 아들 부시를 부시. 1년 정도 겹쳤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화기애애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뭐 미국의 신문에서는 이 토니 블레어를 대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1년 겹쳤어요. 1년 정도 겹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면서 네, 오바마로 바뀌었죠. 네. 프랑스하고도 좀 엇갈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사르코지 아니 때 프랑스하고는 좀 비슷한. 잘 맞아요. 잘 프랑스하고는. 맞네요. 네. 그때 네, 잘 맞았어요. 네, 오바마 때 언론이었고 그 부시 때 사르코지였기 때문에 네. 잘 맞았었죠. 네. 한국하고도 보면 우리 대통령하고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크롱도 굉장히 잘 맞을 만한 그런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요. 두 사람의 쭉 걸어왔던 길을 보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마크롱도 상당히 좀 이 혁신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앙마르슈라든지 이런 정당의 성격상. 전진이란 뜻이죠. 예, 예. 네. 우리 그래서- 대통령하고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도 상당히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유럽 정치하고는 잘 맞는데 이제 뭐 안보하고 관련 있는 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니까요. 네. 로빈 씨 오늘 어떠셨나요? 아 진짜 너무 재밌었고 사실 처음에는 많이 아까 말했지만 좀 많이 떨렸어요. 네. 긴장도 되고 너무 어려운 말 하실까봐. 근데 좀 점점 발음하면서 네, 발음 네. 좋아지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 잘했고 많이 배우게 프랑스 분으로부터 제가 발음 교정을 당하네요. 많이 배웠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젊잖아요. 마크롱. 네. 우리 프랑스 출연자도 젊잖아. 젊네요. 그렇죠? 네. 오동진 씨만 교체하면 되겠네요, 이제. 젊은 사람으로. 당신도 만만치 않아.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고 재밌게. 드라마틱한 소통 방통의 선거 드라마 이야기 좀 해드리겠고요. 저희의 프로그램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네, 선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또 오늘 그것을 프랑스에서 온 로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선거, 정말 우리 국민들의 권리고 민주주의의 꽃이거든요. 반드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선거든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표 중요하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빈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